네. 자,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한국판 나사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우주청이죠. 항공우주청 관련해가지고 우주항공청이군요. 관련해가지고 네. 이 모멘텀을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익이긴 수익인데 좀 약한 수익이죠. 54,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. 비중 10%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 한국 항공우주가 되겠네요. 네. 오늘 이제 1%대 상승을 했고요. 이제 최근에 좀 이 모멘텀 강하게 받으면서 급등할 때 이제 잡으신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좀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요. 뭐 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적도 같이 보셨더라고요. 네.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전망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고 3월까지 보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는 75,000원입니다.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질문 보내주셨어요. 자,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? 저 보유입니다. 보유.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? 보입니다. 예, 두 분 다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최병훈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. 이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우리 FA50 네. 이제 훈련기도 있고 비행기, 네. 그다음에 헬기 뭐 이렇게 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잘 안 늘어요 이게. 그래요? 이제 수익성도 그렇고. 그래서 주로 뭐 2조 3조 내외 이렇게 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행기를 팔고 헬기 파니까 엄청난 돈 한 대만 해도 돈이 얼마야? 단가가 세니까. 그래서 엄청 탱크 세니까 진짜 많이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. 근데 우리 뭐 실제로 그 관련된 뭐 헬기부터 이런 게 사실은 한번 뭐 미국에서 아파트에 들어왔다. 그러면 그걸 신규 다시 하려면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. 네. 방위비도 넣어야 되고.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첨단화 이제 항공기도 하면서 쭉 할 때 도입 계획이 한 10년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와서 그때 하면 그때부터 실줄 하나씩 나오니까 매출이 쭉 처음부터 올라가서 하면 주식이 많이 가고 그게 이제 15년도 이렇게 갔을 때가 10만 원 갔을 때고 이 주식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모멘텀이 거의 없었어요. 계속 줄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이 국방비 관련된 게 실제로 한 7%대 되고 8%까지 올라가고 해서 첨단화 되는 것을 그때 이미 다 계획을 해서 다 했거든.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면서 2010년도 때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군요. 실적이 잘 나왔어요.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거의. 계획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했던 그 첨단 기계 시차가 있군요. 그런 것 전부 다 네. 세종대 이런 것도 다 실제로 이제 실행됐지 신규로 별로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하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다. 근데 그게 실제로 오히려, 보면 의외네요. 안 돼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도 보면 이 주식도 그 전에는 쭉 올라간 게 보시면 연봉 차트로 보면 그저 15년 이렇게 벌써 끝없이 이제 2만 원대 있다가 저 10만이 갔어요. 15년까지. 네. 여기 갈 때까지 이 전성기였어요, 이게.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다 했던 게 국방비도 늘려서 해가지고 막 첨단화 다 했거든요.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세종대부터 네. 쭉 있잖아요. 다 헬기도 그렇고 아파트부터 다 이런 것도 도입하고 우리 민항기도 개발하고 다 있지. 그 다음부터 하다가 최근에 이제 22년부터 주식은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FA 훈련기 이쪽에 50 FA50 이제 비용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줄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조금 늘었어요. 전체적으로.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. 물론 괜찮은 회사인데 살아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다가 500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2천억대로 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원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1%, 네. 영업이익은 4% 증가돼요. 그럼 올해는 모멘텀이 없는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런 상태고 내년까지 보더라도 크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은 만약에 우주 항공 산업이라면 이 종목은 아니고 다른 걸 가야 되고요.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중에도 훨씬 두 개를 비교하면 훨씬 그쪽 분야는 그렇군요. 이제 실적 뭐 탱크부터 있었잖아요. 자주포 이런 게 실제로 많이 팔렸잖아요. 그죠? 유럽에 팔렸죠. 요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 관련된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사업을 빨리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
좀 더 느리게 운행하겠지만 그래도 이 10만 원 고점이 10만 6,500 고점이니까 이 고점을 아마 돌파 시도를 좀 실적이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 지금 뭐 한 3천억 정도 되면 이게 5조 3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그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은 지금은 잘 사신 것 같아요. 잘 사셔서 저는 추세적으로는 괜찮다. 네. 좋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방위 관련된 이쪽이 올해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된 것은 이미 뭐 사우디도 석유 가격 내리잖아요. 맞아요.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리고 있으면 네. 에너지 가격도 내려지고 그러면 이 모멘텀이 약해지고 전쟁도 거의 뭐 휴전도 할 수 있다면 맞아요. 그죠? 그러면 모멘텀이 약해지면 이런 것도 안 가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바닷가에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. 그러면 지금 목표가 7만 5천 원 기다리고 계신데 목표가 어디까지 그래서 보세요? 저는 전문가님. 목표가 7만 5천 원 잡은 네. 것은 최근에 이제 고점, 작년에 고점을 다 돌파해서 과거에 조까지 가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은 기술적 6만 7천 원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잘 보시, 손절가한테 이제 본인 상가의 손절가인데 5만 4천 원 이것만 유지되면 종가기 전 이틀간 분기 안 된다면 네. 들고 와서 한번 7만 원까지 뭐 6만 7천 목표가니까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. 보죠. 자,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주항공 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우주 이꼴 한화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. 네.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마찬가지예요. 네.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굳이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거든요. 뭐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AP위성이나 뭐 인텔리아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. 네. 저는 차라리 그쪽 종목들을 볼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전투기에 대한 실적인 건데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이 폴란드였는데 폴란드발 이슈는 이제 살짝 사그라드는 느낌이죠. 요즘에 안 나와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집트, 중동 쪽으로 지금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. 그래서 이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시장에서 그 부분을 크게 저는 주목할 것까지는 않아요. 네. 그러면은 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차례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과연 올해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방산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더 방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쪽이 저는 올해 주목도가 크게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굳이 한국항공우주를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7만 5천 원, 7만 4천 원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최근 윗골이 그린 5만 6천 원 뚫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5만 8천 원, 6만 1천 원 고점 뚫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6만 5천 원 구간, 그 다음에 7만 원 구간까지 지금 뚫어줘야 되는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 7만 원은 너무 조금 이제 희망사항이 아니신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제외하고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흐름 보게 되면 단발적인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약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1월달 시장 지금 약 한 이제 2주 정도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흐름을 봤을 때 무언가 한 종목이 진득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1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탄력이 모자라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1차 목표가로 저는 5만 6천 원 안내 드리고요. 5만 6천 원은 이제 최근에 올라갔었던 고점에서 이제 막혔던 구간입니다. 1차 매물 구간이 되겠죠. 5만 6천 원 뚫어줘야지 5만 8천 원 볼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손절가는 저는 5만 3천 원 안내 드리고 지금 매수가는 저는 조금 높게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시려면 5만 원 초반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가는 저는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만 3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한국항공우주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.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그닥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상승에 대한
모멘텀이 좀 약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? 그리고 굳이 약한 업황에서 이 종목을 선택해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목표가 67,000원, 손절가 54,000원이고요. 김영일 전문가는 목표가 조금 더 낮습니다. 56,000원, 손절가 53,000원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